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정권 이양기, 그러니까 문정부의 말기, 새로운 정부가 취임할 직전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유가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 각종 물가들이 아마 망아지처럼 널뛸 것 같습니다. 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폭풍 전야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서서히 그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실체가 서서히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직 폭증한 수준은 아니죠.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빚을 못 갚아서 그로 인한 그 경매 처분하는 것들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1년,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지는 것인데 그 일들이 2022년, 23년, 24년, 25년에 걸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로 인한 그 경제적인 충격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급감하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이런 개정사실 앞으로 닥칠 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더 삶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죠. 조금 지나면 곡물 가격도 오를 거고 빵값도 오를 거고 라면값도 오를 거고 과자값도 오를 거고 각종 세제나 화장실 가격이나 우리가 생필품으로 쓰는 치약, 칫솔 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품목들의 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품목이든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품목이든 간에 여파는 받고 그로 인한 영향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당장 단기간 동안 잠시 잠깐 있고 그냥 없어질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상황이다로 보는 게 좋죠. 예. 소득이 만약에 많다면 수입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괜찮을 수 있죠. 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라면 가격이 1,500원 하던 게 3,000원 되면 라면 2개 먹을 걸 하나 먹는 걸로 줄여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루 3끼 먹던 사람들이 2끼 먹는 걸로 줄여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1인 가구들,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수준이 더 추락할 거다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얘기인 거죠. 게다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윤 정부가 어떤 기조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정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과거에 벌렸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를 되돌아보면 미국 소고기 때문에 뭐 광우병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뛰쳐나와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윤 정부 시기 때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오는 건 왜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자영업자 분들께서 길거리를 나와서 시위를 했죠. 왜 그랬나요? 자영업이 사방에 다 가로막혀서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정부 시위를 한 거죠. 그러한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올 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마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불안과 갈목과 반목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마 상상을 초월한 충격들이 혼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정부가 거야를 상대로 해서
소통하고 대화해서 많은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힘이 있으면 밀어붙이겠는데 힘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려 야당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많은 것들을 아마 자신들의 논리를 앞세울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정치가, 국회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힘을 모아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니 탓 내 탓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충격은 더 심해질 것이고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모습들만 내보일 거다라는 거죠. 벌써 윤 정부가 주 52시간, 주 40시간 어쩌고저쩌고 이걸 120시간 얘기하고 있고 뭡니까? 유연 근무제? 게다가 좀 자유로운 해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 대기업 위주의 사용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잖아요.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죠.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자유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성실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감당 못할 대출을 낸 이들은 앞으로 삶을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얼마나 혹독하게 복수할지를 아마 알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올해는 대출이 중단되고 내년 내후년에는 원금 상환이 될 텐데 2년에 한 번씩 담보물을 평가해서 금융권들이 생각했을 때 불안하다 싶으면 원금 상환을 요구할 텐데 그걸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갚으면 이자를 2배 올리고 1억 올려라 1억 5천만 원 갚아라 이럴 텐데 금리 4%이던 걸 8%에서 10%로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진 이들이 대거 몰락하는 거죠. 대규모 통보는 2023년 내년 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으라고? 아니죠. 더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는 하우스푸어 당시에는 일시상환 요구하는 금액이 5천만 원 1억이었대요. 지금은 2억 3억이래요. 무리하게 빚졌다가 신용등급이 조금이라도 신용점수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걸리면 그냥 인생 망하는 거죠. 자살각인 거죠. 앞으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급격히 바뀐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을 번다라는 건 미친놈인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에 넘어가면 인생 끝난다라는 거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5년간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윤 정부는 상관 안 한다. 신경도 안 쓴다. 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겪어보면 알겠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극도로 나빠지는지, 삶의 수준이 붕괴되는지를 말이죠. 앞으로 5년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5년을 잘 버텨야 그 다음도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정부를 믿거나 직장, 기업을 믿거나 누군가를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순간 나의 경쟁력, 나의 삶의 내공이 줄어들 수 있다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나와 가족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 그리고 실천 삶을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모습들만이 우리를 잘 보여줄 것이다 로 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함부로 투기하는 이런 모습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의 삶을 잘 지키는 쪽으로 삶의 모드를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절약하는 게 기본 모드다.
어떻게든 아껴서 저축해야 된다는 걸 기본 모드로 삼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